올해가 알고 계시나요? 올해가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아세요? 1년은 365일이죠. 365일 중에 오늘은 네, 결코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네, 올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러면 같이 오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들어오시고 계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라클 모닝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책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읽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쵸. 올해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3개월 남은 365일 중에 몇 퍼센트나 남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며칠 남았는지는 아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남은 올해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미라클 모닝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 이 작가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되게 어렸을 적에 20대 초반에 굉장히 성공을 해요. 이 영업사원으로 판매 영업사원으로 굉장히 성공을 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납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서 자기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지만 긍정적인 굉장히 기적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셀프 코치로 변신을 해요. 그러다가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미라클 모닝이라는 루틴을 만들면서 굉장히 지금 승승장구하고 잘 지내다가 다가 있으면 뭔가 또 반전이 있는 거죠. 암에 걸려서 또 암 투병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루틴들, 성공한 사람들 다 자기만의 루틴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운동을 꼭 한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한다든지. 예전에 꽤 오래전에 그 오프라 윈프리의 시크릿, 오프라 윈프리가 한참 그 쇼에서 시크릿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읽히면서 그 루틴들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저도 했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적고 그 소리내어 읽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일정한 루틴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루틴들을 뭐 몇 분씩 해야 된다.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 사람이 자기만의 미라클 모닝 루틴을 쉽게 할 수 있는 하루에 6분, 그러니까 길게 하지 않고 짧게라도 그것들을 한 번쯤 짚어보는 게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first 1 minute. 그래서 기적의 1분, 제일 처음 1분은 silence. 조용하게, 평화롭게 한번 1분쯤 가만히 앉아서 호흡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하는 명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minute 2, 두 번째 affirmations.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이 해야 하는 어떤 자신의 비전이나 가능성, 과제들, 긍정적인 말들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샤워하면서 샤워부스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silence, affirmations. 그럼 또 세 번째 일부는 visualizations. 자기가 원하는 그런 비전을 눈에 보는 듯이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또 뭐 비전 보드라고 해서 집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비주얼하게 붙이고 이런 비전 보드를 만드는 게 또 유행할 때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꼭 비전 보드를 만들지 않더라도 눈에 보듯이 생생하게 머릿속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직접 자기가 연습을 하고 나서 연습한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쭉 한번 상상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ilence, 명상, 조용히 침묵하고, affirmation, 자신의 그런 다짐이나 확신을 견고하게 하고, visualization,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눈에 보이듯이 상상해보고, 네 번째, minute 4, scribing. 자기가 감사함을 느끼는 대상이라든지 감사한 것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일기장에 끄적여 보는 거예요.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트 직접 적어보는 것들이 정말 자신의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minute 5, 약간의 reading, 자신이 앞으로 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기 개발서 같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책들을 짧게 읽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1부는 exercise.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는 데 쓴다고 합니다. 자, 앞에 있는 글자들만 살펴보니까 뭐가 돼요? S, A, V, S, R, E. 앞에 있는 글자들이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이 루틴, 책을 쓴다기보다 이 루틴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이거에 대해서 acronym 또 그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영어에서는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걸로 acronym 뭐 만들 수 있을까요? savor. 그쵸?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savor이라고 해서 S-A-V-E-R. silence, affirmation, visualization, exercise, 그리고 reading.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그 루틴으로 미라클 모닝 6분을 만듭니다. 근데 life saver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건지 아세요? 구명? 그쵸, 네. 네, 우리 그 수영장 같은 데 가면 구명 조끼도 있잖아요. 라이프 재킷도 있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그 구명할 때 쓰는 그런 튜브 같은 거, 그런 거 우리 라이프 세이버라고 하죠. 혹은 여기서 착안해서 입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것도 라이프 세이버스라고 하면은 이거 입냄새 제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루틴을 따가지고 와서 이런 라이프 세이버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6분씩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미라클 모닝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문득 우리의 이 귀중한 시간 중에 아침에 영어 공부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올해 2020년을 미라클 모닝 영어 공부하는 시간도 좋지만 약간 이 6가지 루틴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조금 본인을 다져보는 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진짜 미라클 모닝을 남은 기간 동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exercise가 들어가는데요. exercise 진짜 싫어하죠. 저 진짜 싫어해요. 근데 또 그 이 사람 이전에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그 self-help 코치가 있죠. 토니 로빈스. 그 사람이 무슨 얘기했냐면 motion creates emotion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우울증에 빠져 있다든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면 감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motion creates emotion.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뭐라도 그냥 움직이면 좋은 거죠. 그런데 또 다르게 말하면 emotion is created by motion. 그래서 수동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emotion은 is created. 비동사에다가 동사 ed이 붙여서 수동태가 되는 거죠. 수동태 형태를 말하면 motion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Emotion is created by motion. 혹은 motion creates emotion. 굉장히 이 사람이 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20, 30대부터 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들 그리고 테이프를 남겼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안의 작은 거인을 깨워라. 그래서 한국에서도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데 저는 사실 옛날에 이 사람 봤을 때 좀 별로였었어요. 약간 맨날 TV에 나와가지고 자기 그 셀프 프로그램을 막 그때는 그 홈쇼핑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되게 저 사람 뭐지? 근데 이제 나이가 오히려 들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말 진짜 잘해요. 그리고 motion creates emotion. 예, 진짜 움직이면 새로운 기분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런데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았나요? 혹시 2020년 올해 세우신 뭔가 계획이 있으셨나요? 올해가 얼마 남았는지 14 weeks and 6 days. 올해가 이만큼 남았어요. 149,760 minutes. 이렇게 또 다른 단위로 환산해 볼 수 있겠죠? 2,496 hours. 그리고 104 days. 이제 104일 남았습니다. 올해가 이제 104일 남았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2020년 올해의 28.42%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아직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남은 3개월
네,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라클 모닝 우리 영어 공부하고 나서 또 나만의 루틴들 운동하신 분들 되게 많고 그리고 운동하시면서 이 수업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남은 시간 또 열심히 움직이면서 해보면 조금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day 69 conversation 넘어갈게요.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우리가 이번에도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글자 문장 쓸 때는 capital 대문자로 시작해 leave a finger space 글자 쓸 때는 이렇게 finger space 글자와 글자 간에 공간을 남겨야 돼. 문장 쓰는 방법들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잖아요. 오늘도 문장에 대해서 문장 쓸 때 마침표 찍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re you done? 다 했니? 근데 뭘 다 했냐고요? With your homework.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너 숙제 다 했어? 그랬더니 working on it. working on it. I'm on it. 지금 해요. working on it.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뜻이죠. 지금 하는 중이에요. 하고 있어요. working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이다. on it. 그러니까 지금 그 태스크가 진행 중이다. 태스크를 하고 있어요. 라는 중이죠. Please capitalize the pronoun I. capitalize는 capital letter. 대문자라는 뜻이죠. 근데 capitalize 하면은 대문자화하다, 동사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써. 무엇을 대문자로 쓰래요? The pronoun. 대명사 I는 대문자로 써. I는 문장의 앞에 시작할 때도 대문자지만 문장의 중간에 있어도 항상 대문자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어디에 있어도 항상 나야. 나는 항상 대문자야 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죠. 아이들이 잘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쓰기에 아직까지 많은 경험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문자 I를 소문자로 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 I로 쓰도록 알려주시고요. 오케이, 알았어요. Don't forget a period at the end. Don't forget a period. 잃어버리지 마. 뭐 잊어버리지 말래요? A period. 마침표. 그쵸? 구두점. 우리 문장이 끝나고 나면 뭔가 punctuation mark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문장이 일반 평서문이면 그쵸? period. 마침표가 있어야 되고 문장이 question. 질문이면 question mark, 물음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문장 끝에 아이들이 문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대문자를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문장 중간중간에 스페이스를 띄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 문장 마지막에 period 찍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문장 끝에 아이들이 구두점 안 찍는 친구도 되게 많습니다. 그건 한국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장 끝에 period, 구두점 찍는 연습들을 의식적으로 아이들 처음에 초등 저학년들 그리고 혹은 유치원생들 글씨 쓰기 연습하는 친구들은 문장 끝에 마침표 찍는 것까지 꼭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At the end, 끝에 라는 뜻이에요. Don't forget a period at the end. I see, 알았어요. I see, 내가 본다 라는 게 아니고요. 알았어요. I understand, I get it, I got it. 뭐 I see,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어떤 문장 조금 연습해 볼게요. working on it. 누가 지금 뭐 다 했어? 신랑이 음식 저녁 다 됐냐고 물어봤을 때 working on it. 지금 하는 중이야. 열심히 하고 있거든.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겠죠? working on it. 네. 아이한테 don't forget a period at the end. 원하시는 문장 하나 고르셔서 열심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unctuation mark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punctuation mark 되게 다양하게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것들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첫 번째 period, full stop 혹은 뭐 full stop이라고 하기도 하고 full point라고 하기도 하죠. 문장 끝에 문장이 끝났어요 라고 딱 확인시켜 주는 거죠. I like apples. 끝. period. 문장 끝에 period가 있어야 돼요. I like apples. I는 항상 대문자 capitalization 해줘야 되고 그리고 문장 끝에는 period 와야 되고요. 그리고 문장에는 항상 period만 오는 게 아니라 com마도 오죠. 문장과 문장의 어떤 그룹,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리스트를 나열할 때 com마가 옵니다. 그래서 I like apples, bananas, and grapes. 나는 사과도 좋아하고 바나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포도도 좋아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나열할 때 그 명사들 사이사이에 커마를 찍기도 하고 혹은 형용사가 2개 이상 이렇게 왔을 때도 커마를 찍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구분을 하지요. 혹은 약간 등위절 and, but 이런 식으로 동등한 문장 2개가 있을 때 연결돼 있을 때 영어에서는 앞에 미국 영어에서는 앞에 커마를 찍죠. I like apples.
but I don't like pears. 난 사과 좋아해. 하지만 안 좋아해. 배는. 이런 식으로 and but절로 연결되어 있는 거에서 커마를 앞에 찍는다라는 거. question mark, 문장이 질문일 때, 질문하는 문장일 때는 question mark, 물음표를 찍어줘야 되죠. Do you like apples? 아까 앞에 I like apples. 나는 사과 좋아해. 좋아해. 딱 끝났어요. 평사형이죠. 그런데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Do you like apples? question mark 넣어볼 수 있겠죠. exclamation mark는 이렇게 느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한 감정을 오타가 있군요. 강한 감정을 강조할 때 나올 수 있겠죠. I love apples. 나는 사과 좋아해 라고 아이한테 이야기할 때. 근데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할 때 I love apples. 누가 사과 좋아해? 물어봤죠. Do you like apples? I love apples. 사과 좋아해? 진짜 사과 너무 좋아해. 강한 감정을 드러낼 때 느낌표. 이런 펑츄에이션 구두점 찍는 게 한국어에서 한국 교과서 1학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이 펑츄에이션 마크 이렇게 다양하게 찍는 거 숙제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국어 활동하고 연결해서 영어로도 비슷하게 같이 활동해 주시면 좋겠죠. 세미콜론, 문장들이 나름 연결되어 있을 때 세미콜론, 컬런 같은 거는 되게 많이 보시지 않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세미콜론은 약간 and but 약간 등이정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중간에 커마를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게 두 개의 문장이 사실은 독립적으로 있어도 되는데 뭔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뭔가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 세미콜론 씁니다. 그래서 some people like apples. 어떤 사람들은 사과 좋아해. Others like pears.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배를 좋아해. 뭔가 내용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colon, 세미콜론 쓸 수 있고요. 여기도 세미콜론인데 컬런이 들어갔네요. 여기도 세미콜론. 네,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되겠죠. 세미콜론아 나와라. 여기 세미콜론. 슈. 네. 컬런은 리스트를 나열할 때, 그래서 그 어떤 거, 뭐 다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고 세 가지가 땅땅땅 나올 때, 그럴 때 컬런이 많이 쓰여져요. You have three choices. 너 세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어. Milk, water, or juice. 우유 마실래, 물 마실래, 주스 마실래.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할 때는 colon. 그래서 colon은 명사나 이런 내용들 뭔가 땅땅땅 고를 때 그런 것들을 나열할 때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졌을 때 많이 사용되죠. apostrophe는 우리가 소유격이나 축약형 같은 거 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my mom이지만 누구누구 다른 여자의 mom 그랬을 때 Kate's mom, Tom's mom, 누구누구의 소유격을 나타낼 때 쓰이죠. Kate's mom is beautiful. 케이트의 엄마는 정말 아름다워요. She's very slim. 여기서 she's라는 거는 she is의 축약형이죠. 그래서 apostrophe는 축약형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근데 형태는 이게 축약형인지 소유격인지 처음에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축약형 문장들이 나올 때는 she's very slim. She is very slim이라는 거를 한번 짚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slim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국에서 보통 생각하는 날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몸의 몸무게, fat, 되게 뚱뚱하다. 근데 she's fat, 걔 되게 뚱뚱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좀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fat이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안 쓰고요. 은근 많이 쓰는 게 사실 big. big이라는 거는 우리 조금 뉴트럴한 감정인데 fat 그러면 조금 약간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조금 말랐다, thin, skinny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she's fit 그러면 fit하다라는 거는 왜 우리도 피트니스 할 때 그 fit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딱 보기 좋은 체격이야 그런 느낌인 거고요. skinny 그러면 약간 되게 빼빼 말라가지고 부정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slim She's very slim. 걔는 되게 슬림해.
이것도 되게 긍정적인 좋은 얘기죠. 그냥 날씬해. 우리가 생각하는 날씬해. 이거는 slim에 가까워요. 그래서 she's very slim 이라고 얘기해 보시면 좋겠죠. 하이픈은 단어를 연결할 때 그저께인가요? 우리 책을 읽으면서 뭐 몇 살짜리 남자아이 he is 3 years old 뭐 이런 거 문장 하면서 이 하이픈 나올 때 3-year-old boy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단어들을 연결할 때 연결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도 이렇게 하이픈이 사용이 됩니다. My 3-year-old boy loves dinosaurs. 하이픈하고 그리고 또 비슷하게 생긴 게 nash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따가 책 읽으면서 조금 더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죠? 문장 안에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문장 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초등 1학년들이 이런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초등 1학년 한국 국어 활동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마침표 찍고 뭐 구두점 찍는 활동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Do you have any pets? 너 혹시 어떤 애완동물 같은 거 키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Question mark. Do you have any pets? Question mark. 어떤 애완동물 있어? 물어보니까 Yes, I do. 뭐가 나올까요? Period. 그쵸? 나 있어. 있어. I have 2 dogs. 그쵸? 근데 굉장히 강한 느낌을 얘기하고 싶으면은 period 대신에 느낌표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great. 여기서 period 찍는 것보다는 얘는 조금 더 느낌표에 될 것 같아요. 오, 잘 됐다. Great. 자, 이제 새로운 씬이에요. Wow, look at the rainbow. Wow, look at the rainbow. 와우 다음에 뭐가 올까요? 근데 뒤에가 look이 대명사가 아니라 소문자로 쓰여진 거 보니까 문장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우 잠깐 쉬고 쉼 표정 숨 좀 쉬고 look at the rainbow. So 무지개 좀 봐. 무지개 좀 봐. 하고 편안하게 말 수도 있지만 무지개 좀 봐. rainbows 느낌표 쓸 수도 있겠죠? Wow, look at the rainbow. 저 무지개 좀 봐. There are many different colors. colors. 여기 지금 이게 깨졌는데 there are many different colors. 여기 지금 문장이 깨져서 저도 지금 네,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there are many different colors 하고서는 아마 예, 여기가 color이 들어가야 돼요. color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red, yellow, and green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지금 슬라이드가 깨져서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우리가 나열을 할 때는 커마 나온다고 했었죠. 그쵸. 우리 세미컬런, 컬런 얘기했었을 때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컬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뭐 어떤 것들 as follows 하고서는 이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개, 땅땅땅 나올 때는 네, 컬런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의 연습 문제들 온라인에서 punctuation rule 검색해서 워크시트들 찾아보시면 많이들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아이와 같이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어 동화 갈게요. 오늘의 영어 동화는 오늘도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snow, 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The Snowy Day,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아이가 눈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을 잘 담아져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이긴 한데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는 이제 정서적으로 좀 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요즘 책 같지 않죠? 딱 그림만 봐도 네, 굉장히 정서적인 느낌을 팡팡 주는 그런 책입니다. One winter morning, Peter woke up and looked out the window. Snow had fallen during the night. It covered everything as far as he could see. 어떤 겨울 아침에 얘 이름이 뭐예요? Peter. 이 남자 이름은 Peter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깥에 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쌓였네요. Snow had fallen. 지금 이미 얘가 일어나기 전에 눈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snow had fallen 과거 PP. 예, 그렇죠? had PP fallen. 그래서 분사 나왔죠? during the night, 밤 사이에 눈이 엄청 쌓였대요. It covered everything. 눈이 다 모든 것들을 하얗게 뒤덮고 있는 거죠. As far as, 뭐뭐 하는 동안, it could see. 그가 볼 수 있는 한, 이 남자애가 보일 수 있는 한, 다 모든 세상이 하얗게 덮여져 있대요. 그래서 눈에 덮인 아름다운 아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fter breakfast, he put on his snowsuit and ran outside.
The snow was piled up very high along the street to make a path for walking. 아침 먹고 나서 after breakfast 아침 먹고 나서 put on 뭐 입는 거죠. 옷을 입는 건데 뭘 입었나 하면은 snowsuit. 우리가 수영복은 뭐예요? swimsuit. 수영복은 swimsuit이죠. 그런데 snowsuit은 예, 눈 올 때 입는 이렇게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로 쭉 되어 있는 약간 스키복 같은 것처럼 비 올 때, 눈 올 때 아이들 여러 가지 장비들 입잖아요. 근데 얘는 snowsuit 눈 올 때 입는 거 쭉 입고 그러면서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보니까 눈이 이렇게 막 엄청 거리마다 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근데 누군가 이렇게 길을 싹 치워놓은 거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path, 길을 만들어진 그런 멋진 아침에 눈 쌓인 모습들을 볼 수 있었대요. Crunch, crunch, crunch. His feet sank into the snow. He walked with his toes pointing out like this. He walked with his toes pointing in like that. 우리가 이렇게 발로 왜 새들이 이렇게 발자국 찍는 것처럼 얘가 눈 위에서 발자국을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pointing out, his toes pointing out, 발가락이 바깥으로 나가게 이렇게 됐다가 pointing in,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됐다가 그래서 지금 하단의 그림에 보시면 하단의 그림에 요것들은 pointing out 발가락이 바깥으로 가는 거죠. 발가락이 pointing out, 바깥으로 가기도 했다가 지금 이쪽은 발가락이 pointing in, 발가락이 안으로 모이게 이렇게 pointing in 했다가 이렇게 가면서 눈밭에 자기 발자국을 남겨보는 겁니다. 크런치 크런치 이거는 이렇게 눈밭에서 이렇게 눈 폭폭폭폭 쌓여가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눈밭에 자기 발자국을 남기는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책을 읽어보면 좋겠죠. 어머님들만 해도 눈밭에서 발자국 남긴 경험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 요즘엔 눈이 안 와요. 아시죠? 눈이 별로 많이 안 와가지고 아이들이 눈밭을 걸어보는 경험들을 사실 못 해본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누군가 뭐 다른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눈을 보고 되게 열광하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아, 이게 눈이구나. 마치 내륙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이게 바다구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밭을 뽀득뽀득뽀득 걸어가면서 눈밭에 발자국 남기는 그런 모습들 같이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이 책 읽으니까 되게 눈밭이 그립죠. 네. Then he dragged his feet slowly to make tracks. Slowly. 여기 지금 보시면 slowly 겹쳐져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여기에 하이픈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천천히라고 단어를 하나 끊어서 천천히 읽어주시면 돼요. 네. And he found something sticking out of the snow that made a new track. 여기 보면은 track이라는 거는 왜 이렇게 우리 track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이렇게 선 그어져서 track이 만들어졌는데 뭔가 새로운 게 뾰족하게 sticking out 하면 딱 튀어나와 있는 거거든요. 뭐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track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t was a stick. 근데 그게 뭔가 보니까 stick이었대요. A stick that was just right for smacking a snow-covered tree. 스틱이 지금 보이시죠? 이 스틱을 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스틱으로 이렇게 나무를 찔러보는데 여기 지금 it was a stick 하고 나서 여기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뭐 dash, hyphen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죠.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낸 하이픈이죠. 아까도 했었던 거. 그래서 snow하고 cover 두 단어를 연결해서 snow covered tree. 눈이 덮인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Snow covered tree. 라고 눈이 덮인 나무라고 이렇게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도 또 뭐가 하나 짝대기가 있는데 일단 길이가 달라요. 그쵸? 하이픈하고 dash하고는 이 길이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또 뭐가 다르죠? 어떤 점이 다른지 혹시 아세요? 얘는 단어 두 개를 붙여서 스페이스가 없어요. 얘는 여기에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dash는 문장 안에서 이렇게 가로 브라켓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컬러의 역할을 하기도 세미컬러 역할을 하기도 되게 다양하게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브라켓의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dash하고 하이픈하고 보기에 되게 비슷하지만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아 여기 앞뒤로 얘가 스페이스가 있으면 얘는 dash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It was thick. 근데 그 스틱이 무슨 스틱인가 하면 a stick that was just right for smacking a snow-covered tree. 어, 그, 그 나무를 이렇게 smacking 때리면 딱 좋을 그런 나무. 예, 그런 나무 조각 스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문장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세미콜론의 역할을 해주는 거네. 블랙킷이 아니라. 네. 세미콜론의 역할을 해주는 dash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펑츄에이션 우리가 그냥 신경 안 쓰고 봤었을 수도 있을 법한데 막상 또 이렇게 펑츄에이션에 신경 써서 또 읽어보면 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는 거. Down fell the snow. 눈이 떨어지는 거죠. plop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On top of Peter's head. 피터의 머리 위로. 그렇죠? 여기에도 보시면 여기에도 네, 이렇게 dash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고 있지요. 네. 아까 pointing in, point out 이런 발자국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예쁘게 발자국 남기고 있네요. 그래서 눈 위에 있는 발자국들 워크시트 같은 거에 보면 이렇게 눈 위에 있는 동물들의 발자국을 보고 이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맞춰본다던가 그런 활동하는 워크시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 해보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고 또 해볼 수 있는 활동들 뭐가 있을까요? 눈이니까 우리 어저께 또 눈에 관련해서 스노우플레이크에 관련된 그런 책 읽었었으니까 스노우플레이크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 책의 마지막 이제 뒷부분 조금만 더 읽을게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눈놀이를 하고 집에 또 들어와가지고 눈도 또 가지고 들어야 돼. 눈도 놓고 눈을 생각한 아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이 들었죠. While he slept, 자는 동안에 he dreamed that the sun had melted all the snow away. 자는 동안에 꿈을 꿨나 하면 무슨 꿈인가 하면 태양이 눈을 다 녹여버리는 melt away 그러면 녹여서 없어지는 away는 뭔가 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 그래서 눈이 다 녹은 그런 꿈을 꿨대요. But 하지만 when he woke up his dream was gone. 아침에 깼을 때는 그 꿈도 같이 사라졌대요. The snow was still everywhere. 일어나니까 눈이 아직도 세상에 많이 있는 거죠. Now snow was falling. 이제는 눈이 직접 떨어지는, 그래서 눈이 오네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요 페이지에 이렇게 스노우플레이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스노우플레이크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After breakfast, he called to his friend from across the hall, and they went out together into the deep, deep snow. 아침 먹고 나서 이제 친구 불러가지고 친구하고 같이 바깥에서 눈 밟으면서 눈 속으로 같이 걸어가는 모습으로 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여러 가지의 이 스노우플레이크들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스노우플레이크들의 모양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구글 같은 거 찾아보시면 스노우플레이크, 눈꽃 만드는 활동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위로 특별하게 뭐 준비물 없이도 종이 잘 접어가지고 종이 접어서 가위질로 스노우플레이크 만드는 거 한번 아이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조금 있으면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겠죠. 그때쯤에 다시 이 책 한번 아이와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후 활동으로 아이와 같이 스노우플레이크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독후 활동을 꼭 맨날 할 필요는 없어요. 책을 읽고 나서 그래 오늘 이거 한번 해보자. 맨날 독후 활동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책을 읽고 아이하고 이야기해보고 책을 읽는 시간만으로 소중할 수 있겠죠. 자, 6시 49분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미라클 모닝이 벌써 6시 49분, 네, 50분에 가까워졌어요. 아까 처음에 미라클 모닝 6가지 6분 동안에 해볼 수 있는 루틴들을 알려드렸죠.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의 정말 미라클한 모닝을